자, 이제 8번째예요. 단점을 말하는 방법, 그리고 변명이 필요한 약점을 방어하는 방법. 아, 이거 어렵죠? 예. 많이 어려워하실 텐데 단점 어떻게 써요? 질문 많이 들어와요. 봐볼게요, 한번. 단점 질문에는 일단은 이런 거예요. 면접 중에 내 단점이 드러날 만한 것을 말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 면접 도중이나 아니면 면접 말미에 단점을 물어보는 질문은요, 뭐냐면은 나는 네 단점이 보여.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나는 네 단점이 우리 업무에 걱정이 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워닝이에요, 워닝. 사실 여러분이 앞에서 들키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면접관이 본인의 단점을 이렇게 하나 찝고 가고 있어, 머릿속으로. 쟤는 저게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이 만약에 단점 말하기 싫다고 해서, 그 단점 좀 약한 거 가져가려고, 뭐, 좀 애매모호한 단점 하나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또는 찐단점이어도 면접에서 안 보일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면접이 2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면접 2개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당장 보일 만한 거. 보통 어떤 거냐면 자만심, 소심함 이런 거예요. 또는 뭐 말이 빠르다. 저 같은 경우에 말이 빠르다.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싸가지 없음. 뭐 이런 거 보여요. 풀풀 팽겨요. 이 N과는 엄청 보여요. 그런 거를 면접에서 말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실전에서 만약에 단점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앞에서 했던 말들을 스크리닝을 재빨리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였을 만한, 들켰을 만한 그런 단점을 바로 캐치해서 그거를 픽해가지고 말을 해야 한다. 만약 내 진짜 단점이 아닌 것을 의심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변명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가 이거를 면접에서 실제로 바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내가 면접에 잘 보일 만한 거, 내 면접의 컨셉이나 내 스크립트를 통해서 내가 보일 만한 단점을, 드러날 만한 것을 미리 만들자. 이게 단점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반성 또는 변명해야 되는 글 있죠. 이때 이 글 쓸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릴 건데 뭐냐면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분리시키는 방법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반성 또는 변명해야 되는 일이 어떤 거냐면 먼저 퇴직한 사람의 이직 사유라든지 아니면 이직이 잦은 사람 아니면 짧은 이직 텀 아니면 낮은 학점 이런 거 또는 이것도 있죠. 뭐냐면은 휴학이 긴 사람 이런 것 등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변명처럼 느껴지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변명하려면. 근데 이거를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로 분리하면서 어떻게 하냐? 과거의 나한테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나야 전부. 그렇긴 한데 과거의 나는 어리석었어 하면서 던져버리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데 물론 그때랑 지금이 생각이 안 바뀌었으면 그냥 솔직하게 쓰셔도 돼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고요.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효과가 뭐냐? 많이 고민한 티가 나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단순한 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많이 고민한 티가 나고 그 다음에 그 변명을 말했는데 변명처럼 안 들리는 매직이 마법이 발생해요. 알겠죠? 한번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이걸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퇴직 사유인데 그냥 보통 이렇게 해요. 업무량도 너무 많고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 생각하고 퇴사를 미리 했다. 이유는 전국 각지에 공장이 3군데인데 품질이 겨우 2명이었고 또 남은 1명이 육아휴직 가는데 충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근데 사업 확장까지 되다 보니 너무 일이 힘들고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되게 변명 같죠? 어쨌든 일 많아서 피했어요 이 얘기잖아요. 마법의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당시에는 이거예요. 당시엔 전 회사가 그랬어요. 당시에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하면서 뒤를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생각한 거. 200~3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의 품질은 2명 이상 두는 건 사치다. 그래서 버전이 2개로 나눠요. 큰 회사를 간다? 그러면은 제가 회사를 극적으로 레벨업하지 않은 이상 똑같은 상황일 거라 생각해서 저는 200명, 300명이 아닌 훨씬 더 큰 회사를 높여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네 회사 지원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비슷한 회사야. 그러면은 레벨이 200~300명이야. 그러면은 그래도 육아휴직 같은 거 발생했을 때 하다못해 계약직이라도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아량은 있어야죠.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 회사는 충분히 그 정도의 아량이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뒤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엔 또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 3번째가 있어요. 뭐냐면은 낮은 학점이나 잦은 휴학 등 같이 지금은 돌리지 못하는 걸로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좀 고민되실 텐데 자, 이거는 이겁니다. 인정, 후회. 긍정적인 거 어필하고 후회. 이게 뭐냐면요. 이런 식이에요. 맞습니다. 저 학점 낮아요. 그때 공부를 너무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인정, 그 다음에 후회를 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평생 학점이 따라다니는 줄 알았으면 그때 공부 정말 열심히 할 걸 그랬습니다. 괜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 어필을 해요. 하지만 뭐 학점 버린 덕분에 다양한 경험을 하기도 했죠. 그래가지고 뭐 얻은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뒤에 또 후회를 넣어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뭐합니까? 학생의 본분은 학점이죠. 정말 후회 많이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뭐냐면요. 까도 내가 까. 그 다음에 인정하고 수긍해버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깔 수가 없어, 면접관이. 변명해봐야지 대차게 까이는데 변명을 안 하고 인정해버리니까 깔 수가 없는데 또 자존심 시켰죠, 일말에. 긍정 어필도 했죠. 이렇게 가면은 대부분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